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9번째 챕터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딥러닝 챕터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, 딥러닝의 개요. 두 번째, 딥러닝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딥러닝의 전체적인 틀을 알아보고요. 그 다음에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딥러닝의 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딥러닝의 아이디어는 인공신경망, 즉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한 것, 모방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도널드 헵은 인간의 신경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. 시냅스의 학습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간 신경계 구조, 뉴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. 이 뉴런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 연결이 강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 연결에 대한 기억이 높아진다는 거고요. 기억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연결에 대한 학습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어떤 자극을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학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인공적으로 기계에도 심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. 워렌 맥컬록은 인간이 학습하는 이러한 방법을 기계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눈으로 인지를 하고요. 시각세포에 의해서 전달받아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이와 같은 원리를 기계의 컴퓨터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? 그래서 시각 데이터라는 것은 컴퓨터에게 적용하면 이미지 파일이 되겠죠.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을 세포 같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전달받으면 기계도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 인공신경망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이 되는데요. 이후 프랭크 로젠블렛은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. 여러 가지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퍼셉트론은 처음에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기능을 했는데요. 초기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간단한 도형, 삼각형이나 원, 사각형 등을 구분하는 기능을 했는데 이후에 발전되고 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. 그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입력층에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고요. 그다음 중간층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. 어떤 수식 데이터,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산 방식이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출력층에 와서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이 프랭크 로젠블렛의 이 퍼셉트론은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인공지능의 연구도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 시기를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하죠. 그리고 나서 이 퍼셉트론의 문제, XOR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다층 퍼셉트론이 연구가 되기 시작됩니다. 다층 퍼셉트론이 발표되었을 때 주요 핵심이 이 은닉층에서는 은닉층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. 앞에 나와 있는 퍼셉트론에서는 은닉층의 숫자가 많지 않았죠. 근데 은닉층의 숫자를 이렇게 늘리면서 XOR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요. 이후에는 이 역전파법이라는 것이 또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면서 다층 퍼셉트론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좀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. 다층 퍼셉트론에서 나타나는 오류 값을 이 추적하는 입력층에서 출력층 방향으로 추적된 것을 역추적하면서 이 가중치를 조절해 나가며 오류를 줄여주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. 이것 같은 경우는 신경망을 따라왔던
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각 노드에 있는 가중값을 조절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.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이 가운데에 있는 은닉층의 수가 늘어나고요. 또 입력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.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류들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. 이때 당시에 컴퓨터는 이것을 다 처리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연구가 잠시 중단이 돼서 인공지능은 다시 2차 겨울을 맞게 됩니다. 그 이후에 모두가 알다시피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지고요. 데이터도 많아지고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, 좋은 컴퓨터로 처리를 하게 되다 보니 인공지능을 그전에 가졌던 이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. 네,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파트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딥러닝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아이디어인 C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NN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불리는데요. 자, 이 CNN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사전훈련 과정입니다. 이 인공지능에 많은 데이터, 여러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고양이 데이터와 강아지 데이터가 있는데요. 이 고양이 데이터 사진과 강아지 데이터 사진을 많이 입력을 해놔서 고양이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강아지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사전훈련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신경망 모델이 구축이 되고요. 여기에 새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투입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신경망 과정인데요. 새로운 입력받은 데이터가 강아지 데이터에 속하는지 고양이 데이터에 속하는지를 분류해내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. 또 이 사전훈련 과정은 자세하게 보면 컨볼루션 과정과 풀링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. 이 컨볼루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나오게 되고 풀링 과정을 거치면 풀링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컨볼루션과 풀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볼루션 과정은 이미지의 특징을 알아내는 과정인데요. 이미지의 특징 중에서도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지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는 픽셀 단위로 각각의 수치화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특징을 분석을 하겠죠. 이 컨볼루션 과정에서는 아이디어를 연속적으로 이어붙여진 픽셀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 과정에서는 입력 데이터와 필터가 서로 겹쳐지면서 이 필터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의 특징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위에 씌우면서 이 합성곱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어떻게 일어나냐면 각각에 있는 칸에 있는 수치를 서로 곱한 다음에 모든 필터에 있는 값을 곱해서 더하게 돼서 새로운 컨볼루션 레이어층이 나오고 이 레이어층에서는 계산된 값이 모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필터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어떤 특징을 가진 건지를 분석해내게 되는데요. 이 층이 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내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제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. 연속적으로 필터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 배경과 얼굴 사이 경계에서는 수치값이 극명하게 갈리겠죠. 그래서 이 경계선을 찾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. 눈, 코, 입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필터를 통해서 특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풀링 과정은 이렇게
컨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컨볼루션 레이어는 굉장히 크기가 크고 무거운 데이터입니다. 풀링 과정은 이 무거운 데이터를 조금 더 가볍고 일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. 예를 들면 너무 제 얼굴 사진을 분석을 하는데 너무나도 제 얼굴 데이터에만 적합한 게 사람 얼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특징을 갖더라도 다른 얼굴이더라도 제 얼굴과 똑같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분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조금 더 둥그스름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일관적이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풀링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풀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맥스 풀링, 어비리지 풀링, 민 풀링이 있습니다. 뜻 그대로 어떤 영역에서 최대값만 쓰는 것은 맥스 풀링이고요. 데이터 범주에서의 평균값을 쓰는 것은 어비리지 풀링, 최소값을 쓰는 것은 민 풀링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과정을 통해서 컨볼루션 그리고 풀링 과정을 통해서 사전 훈련이 되면 이후에는 이 구축된 신경망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보고 분류를 해냅니다.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지를 입력받고요. 컨볼루션, 풀링 과정을 연속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바꿔주는 플래튼 레이어가 추출이 됩니다. 이 1차원 데이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, 입력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. 네, 여기까지가 CNN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